고려 말 혼란기의 상징이자 최영, 이성계와 함께 역사적 갈림길에 선 인물, 바로 우왕. 그는 제위중 왜구토벌, 홍건적 격퇴 등 나름의 업적을 세웠지만 결국 신돈의 그림자와 신흥무장의 견제로 인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왕이 폐위되지 않고 계속 왕위에 남아있었다면 고려 말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선은 과연 건국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상의 역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이성계는 반역자가 아닌 충신으로 남았을 것이다. 우왕은 1374년 공민왕이 암살당한 뒤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정통성은 미약했고 당시 조정은 신돈의 잔재 세력과 최영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장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왕은 일단 홍건적과 왜구토벌에 나름 성과를 내며 군사적 입지를 쌓았습니다. 만약 1388년 요동정벌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성계의 회군을 막을 수 있었다면, 또는 아예 요동정벌을 철회해 이성계의 명분을 제거했다면 우왕은 왕권을 더 오래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벌어지지 않았다. 우왕 체제의 강화, 조선 건국 무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군사적 반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영 중심의 정권이 한동안 더 지속되었을 수도 있고 이성계는 그 안에서 한 명의 충신 장군으로 남았겠죠. 결과적으로 조선 건국이라는 대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려 체제는 원명 교체기에 따라 중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며, 우왕과 최영 중심의 무인 체제가 명나라와의 외교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을 것입니다. 신흥 사대부의 등장 지연, 성리학 정치 엘리트의 정권 장악 실패, 조선 건국을 통해 본격 등장한 신진 사대부 세력, 정몽주, 정도전, 권근, 권람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하지만 우왕이 장기 집권했다면 이들은 정치적 언저리에서 머무르며 이상만을 논하는 학자 그룹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성리학 중심의 유교국가 수립은 미뤄지고 불교와 무신 중심의 체제, 즉 고려 특유의 중세적 질서가 더 오래 유지되었을 겁니다. 명나라와의 갈등 격화, 요동정벌 시도 vs 조공 외교의 타협. 우왕 체제는 명나라와의 대립적 노선을 어느 정도 유지했을 겁니다. 요동정벌은 그 상징이었죠. 하지만 대내외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고려는 명과의 조공, 외교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방 국경선 재정립과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성계 없이도 신흥 무장 세력의 일부가 명과의 전쟁을 계속 주장하며 조정 내 갈등이 격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태어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더 오랜 기간 고려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우왕의 장기 집권은 결국 조선 왕조의 출현을 지연 혹은 무산시키는 역사적 변수입니다. 한반도의 국호는 조선이 아닌 고려가 계속 유지되었고, 이성계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며 그의 아들 이방원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최영 계열의 보수 무인 정권 혹은 우왕 주도의 친명 타협 정권이 수립되었겠죠. 또한 중국의 명나라 혹은 후에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보다 형식적인 속국의 구조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퇴위, 한 나라의 운명. 우왕은 폐위되었고 조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계속 군림했다면 이 땅의 정치, 사상, 왕조, 인물군 모두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명의 선택 혹은 한 번의 회군이 한반도의 천년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 뒤의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